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뚜러뚜러 유뚜러입니다. 빠밤. 자, 오늘은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. 지금 수도권에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습니다. 우리가 여기서 기뻐해야 될 이유는 지금 강원도도 그렇고 울진 쪽도 그렇고 산불 때문에 지금 큰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. 이 강원도는 지금 어느 정도 진화는 되어 있지만 울진 쪽은 아직도 진화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. 한 200시간 정도 지금 산불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. 200시간이면 며칠이니? 자, 가만히 있어 보자. 200이면은 24로 나누면은 18, 19, 한 8일에서 한 9일 정도. 예, 그 정도 지금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데, 이게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전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, 지금 큰 재난이라고 할 수 있죠. 저도 이게 강원도나 울진 쪽은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,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는 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저도 듣고 있습니다만, 이 아직도 진행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이 울진 쪽에서는 이 산불의 원인이 담배꽁초라고 합니다. 이 담배꽁초 하나로 인해서 이 엄청난 산불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, 여러분. 우리가 자동차에서도 한 번 더 이렇게 자동차와 비교를 해보면, 이 자동차 안에서도 우리가 흡연하시는 분들 많으시죠? 이 흡연을 하고 있다가 담배꽁초를 바깥으로 버렸다 하시는 분들 손! 예,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지만, 혹여나 담배꽁초를 바깥으로 버렸다 그러면은 벌점이 몇 점이더라? 벌점이 10점인가? 벌점 10점에 벌금 5만원.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. 그냥 무의식적으로 버리는 거예요. 그 무의식적으로 버리는 담배꽁초 하나에 의해서 이게 산불이 이렇게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를 항상 인지해 두시고, 우리가 바깥으로 버려야 되겠습니까? 운전을 하면서 흡연을 하는 것도 안 좋지만, 만약에 뭐 스트레스 받거나 그래서 흡연을 하시게 된다고 하시더라도 꼭 담배꽁초는 바깥에다 던지는 게 아닙니다. 이게 무슨 오물, 쓰레기 투기와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벌금 5만원에 벌점 10점 꼭 이렇게 먹습니다. 우리가 벌점 40점이 되면 아시죠? 면허 정지. 면허가 정지되면 또 가서 뭐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, 또 자칫 잘못해서 벌점이 또 쌓이다 보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고, 이 벌점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거 하나하나라도 우리가 꼭 법규를 준수하면서 그렇게 안전운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시 또 산불로 돌아가 보면, 내일쯤 아마 지금 수도권에 이제 비가 많이 오는데, 내일쯤 아마 이렇게 밑에 지방 쪽으로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려간다고 합니다. 그러면 반드시 이 울진 쪽에 비가 좀 많이 내려서, 또 너무 많이 내려서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내려서 꼭 산불이 진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자, 지금 수고하시는 모든 소방관들,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박수 한번.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 대단하십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, 지금 제가 계속 이제 이슈화되는 뉴스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는데, 이거 꼭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죠.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쪽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? 이 전쟁의 원인을 제가 잘 모르겠지만,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이 전쟁이 웬 말입니까? 내가 강하다고 해서 꼭 약자를 이겨야 되겠습니까? 우리가 이 자동차 문화도 마찬가지지만, 서로 이기려는 생각보다는 서로 양보하고 서로 배려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자라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꼭 조속히 이 전쟁은 마무리되어야 하고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쪽에서 정말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! 힘내십시오! 화이팅! 자,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배울 부분은 이 보복운전, 꼭 가해자만이 잘못인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, 좀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드판을 가지고
제가 써가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. 자, 가시죠! 고고! 고고! 자, 보복 운전을 하는 이유부터 한번 알아볼게요. 첫 번째, 앞에서 안 갈 때. 두 번째, 갑자기 끼어들 때. 세 번째, 깜빡이도 없이 안 켜고 끼어들 때. 네 번째, 클락션을 무턱대고 마구 눌러댈 때 등등. 이처럼 우리를 막 화나게 할 때가 무척 많아요. 등등. 근데 여기서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이유가 첫 번째, 앞에서 안 갈 때라고 해봅시다. 이 차선이 이렇게 왕복 2차로라고 했을 때 앞에 이렇게 차가 있어요. 뒤에 차가 이렇게 계속 있습니다. 이 차는 왜 안 가는 거예요? 왜 안 가는 거죠, 여러분? 나는 천천히 가고 싶어요. 이렇게 천천히 가고 싶습니다. 근데 뒤에 차들이 이렇게 쭉 내 뒤로 이렇게 줄을 쭉 서 있어요.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? 양보를 해야죠, 양보를. 비상등을 켜고 서행을 합니다, 서행. 그러면은 이 차들이 이렇게 앞질러 가겠죠? 이렇게. 아니면은 완전히 이게 앞지르기가 할 수 없는 구간이다. 그러면 잠시 이렇게 빠져주세요, 바깥으로. 그러면 이 차들이 막 가겠죠? 그런 다음에 다시 가십시오. 이게 양보죠. 그러니까 왜 우리를 화나게 하냐, 이거. 열받게, 화나게. 왜 화나게 하냐, 이거죠. 예? 그리고 두 번째, 갑자기 끼어들 때. 자, 두 번째, 내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. 옆에 이렇게 차가 있어요. 차가 없다고 칩시다, 이렇게. 차가 없어요. 앞에 차가 없어요. 근데 이렇게 잘 가다가 이렇게 들어옵니다, 이렇게. 그러면서 안 가요. 왜 그러는 거예요, 도대체? 아니, 이 길로 그냥 쭉 가면 되는데, 굳이 내 앞을 막아. 그리고 내 차보다도 느리게 가. 왜 그러는 겁니까? 그럼 얘 당연히 열받죠? 화나죠? 당연히 화나는 거 아닙니까? 당연히? 그 세 번째. 이게 가고 있는데, 이 차가 있어요? 깜빡이를 켜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, 깜빡이도 없이 그냥 들어옵니다. 그럼 우리가 당연히 열받죠? 왜냐면 얘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잖아요.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순간 그냥 확 치밀어 옵니다. 나는 제대로 60km든 70km든 잘 가고 있는데 나를 브레이크를 밟게 한다, 이거죠. 얼마나 열받습니까? 왜 괜히 그냥 내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내 기름값, 내 연료 왜 낭비해야 되냐고요, 이 사람 때문에. 그리고 화가 확 치밀어 오릅니다. 그리고 네 번째,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뒤에서 그냥 빵빵이로 그냥 막 눌러댑니다. 그냥 막 눌러요, 비키라고. 야씨, 비켜! 너 안 비켜! 비켜, 임마! 빵! 막 합니다. 열받죠? 나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급한 일이 있는지 어쨌는지 막 눌러대요. 그냥 막 계속 눌러요. 나한테뿐만이 아니고 막 옆에 차한테도 막 가서 누르고 막 열받죠. 그럴 때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보복운전 하면 안 됩니다. 하면 안 돼요. 근데 그 화가 확 치밀어오는 순간 하게 되죠, 나도 모르게. 그러면 어떡합니까? 이 원인을, 보복운전의 원인을 A가 제공했다고 칩시다. 얘 보복운전을 한 사람이 B예요. A가 제공을 했지만 우리 B가 보복운전을 합니다. 앞에 가서 막 브레이크 때려 밟고 막 그냥 서버리고 막 못 가게 하고 가서 막 쌍욕도 하고 막 창문 열고 막 침도 뱉고 막 합니다. 네, 하죠. 그럼 얘가 신고를 합니다. 그럼 얘가 신고를 하기까지가 보통 며칠 걸려요. 며칠 있다가 신고가 들어와요. 며칠 있다가 신고가 들어옵니다. 그러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당하죠? 그러면은 역으로 또 이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어쩌고저쩌고 했다, 쓸데없는 이유를 막 드러내죠. 그러다 보면은 나는 증거가 없어요. 근데 이 사람은
뭐 블랙박스든 뭐든 증거를 찾아서 신고를 하겠죠. 근데 나는 증거가 없어요. 왜? 보통 이제 블랙박스는 계속 이제 리셋으로 돌기 때문에 나는 없어요. 결국 내 잘못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니면 도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 사람도 잘못이죠. A도 나한테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잘못입니다.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제가 아까 전쟁 얘기 잠깐 했죠. 우리가 차에 타는 순간 약간 강자가 됩니다. 근데 이 자동차라는 무기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이 사람한테 해코지를 한다? 해코지? 그거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일종의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약자가 나를 화나게 했어? 나를 화나게 화가 나? 그래도 보복을 하시면 안 돼요. 차라리 뭐 이 사람을 뭐 양보하고 배려할 수는 없지만 약간 어떻게든 좀 약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, 내가 자동차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뭐 보행자다라고 했을 때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저 사람한테 해코지를 하면 안 된다.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. 자, 제가 오늘 무슨 말을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아시겠죠?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. 제가 보복운전을 당했다 하시면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, 제가 저 사람한테 피해를 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안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내가 보복운전을 하기 전에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더라도 내가 보복운전이라는 걸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이게 맞는가? 나도 초보자 때 저렇게 운전을 하지 않았나?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마음을 추스리시고 클락션은 최대한 내가 필요한 만큼만 눌러주시고요. 지금 산불이다, 전쟁이다, 지금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요. 이 보복운전 또한 이 전쟁과 연관을 시켜봤을 때 이 내가 차를 몰고 있는,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 막 탱크를 몰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막 대포도 쏘고 막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. 여러분은 꼭 잘 해내리라 믿고요. 보복운전, 내가 원인자도 되지 말아야 되지만 이 가해자도 되지 마셔야 됩니다. 지금 법이 굉장히 강화가 돼서 보복운전을 하게 되는 순간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. 정말 크게는 내가 보복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? 그러면 진짜 감옥 갈 수도 있습니다, 여러분.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안전운전, 양보와 배려하는 습관을 항상 가지고 운전대를 잡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.